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양영진입니다. 오늘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세계원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양자-암호, 양자정보이론을 전공했고, 오늘은 상대성 이론과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먼저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내가 보는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실학이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문제 하나가 지구라는 게 참 이게 이름을 잘 지은 이름입니다. 땅인데 구처럼 생긴 거. 근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 큰 땅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고 위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이 어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북극성의 방향으로 지표면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북쪽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북극성 방향으로 계속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북극,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북극성은 내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북쪽은 어딘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쪽이라고 방향을 삼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극에 딱 도달하는 순간 북극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북극만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죠. 북쪽이라는 게 사라지면은 동서남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북극에 도달했을 때 북쪽은 어딘가? 라고 하는 문제 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레이의 상대론입니다. 갈릴레이 상대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상대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령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내 버스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버스가 뒤로 가면은 내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과연 착각일 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진지한 문제 하나를 드린다고 하면은 기차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찻잔의 속도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차 안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한테는 찻잔이 내 앞에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런데 달리는 기차 바깥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찻잔이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찻잔이 정지해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찻잔이 시속 100km로 달려간다고 할 때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우리는 이때 흔히 드는 생각, 흔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대성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음이 잘못된 거죠. 누가 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찻잔이 정지해 있는 거고,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찻잔이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보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답이 맞고 어느 한 답이 틀리다 하는 거가 아니죠.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 사실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상대론의 출발점은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 자체에 속도가 있는 건 아니다. 갈릴레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배가 가고 있는데, 배의 꼭대기에서 가고 있는 배의 꼭대기에서 돌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이 돌이 그냥 떨어지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배 바깥에 언덕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배가 가는 속도가 더해져서 이 돌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돌이 그냥 1차원적인 운동을 하는, 그대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기차 안에 있는 찻잔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직선 운동을 보이고 어떤 때는 포물선 운동을 보이고,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1차원 운동을 하고 어떤 때는 2차원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거,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 자체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속도는 나와 대상, 물리적으로 말하면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 어떠한 관계의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주관과 객관 사이에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연기적 맥락이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서로 다르게 보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수사견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을 보면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거,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보고서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은 물을 보고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아귀는 물을 보고 고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하나의 물을 보고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네 가지의 다른 중생이 보는 물의 이야기지, 사실은 무수한 중생이 있다면 그 중생의 수만큼 서로 다르게 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레이의 상대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은 1차원 운동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2차원 운동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이 보면 직선 운동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포물선 운동이 되는, 그래서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차나 배에 탄 사람이 던지는 돌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가 들었던 기차의 예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지구에서 태양 사이의 거리는 빛,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빛이 8분 걸려, 500초 걸려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이 거리를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이 먼 거리를 1년에 한 바퀴 돌려면은 지구가
얼마나 빨리 태양을 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초속 30km입니다. 초속 30km면은 꽤 빠른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5초면 가고 부산까지는 13, 14초면 가는 그런 속도로 지구가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태양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라고 하는 2, 3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 별들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은하의 저 끝에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그 태양은 이거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태양도 우리 은하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때 걸리는 시간이 2억 5천만 년이고 이 궤도 반경은 한 3만 광년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냐면 그때는 초속 250km 정도로 달려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주 배경에 대해서는 초속 한 370km 달려갑니다. 이쯤 되면은 도대체 내 앞에 있는 물체가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산의 참모습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물체가, 이 컴퓨터가, 이 책상이 정지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지구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언제나 같이 움직여 갔기 때문에 이거를 정지해 있다고 보는 거지. 사실은 지구를 잠시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산 안에 있어서 산의 모습을 못 보는 것이지 원래 속도라는 건 없다.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릴레의 상대론에서는 운동하느냐 정지해 있느냐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일수사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존재자에 따라서 존재자의 속도가 달라진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레의 상대론인데 이때는 모든 존재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갈릴레의 상대론에서 특정 대상, 내가 보는 물건의 속도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특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전제하는 것은 중력의 영향이 없는 혹은 중력의 영향을 거의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가지의 가설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설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갈릴레오의 상대론과 마찬가지로 절대 속도라는 것은 없다.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광속이 일정하다. 광속이 상수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갈릴레의 상대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차이점이 됩니다. 갈릴레의 상대론은 광속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광속도, 빛의 속도도 일반적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특별한 언급 없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광속을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먼데 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공전 속도는 30km에 달합니다. 초속 30km에 달합니다. 꽤 빠른 속도예요. 빛의 속도를 30만 km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별이 있을 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별에 다가가면서 보는 별빛의 속도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별빛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0만 km로 다가오고 나는 30km를 가니까 그때는 광속이 30만 30km로 관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별에서 멀어져 갈 때는 빛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데 있는 별에서 멀어져 갈 때는 29만 9,970km per sec 초속 29만 9,970km로 관측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갈릴레의 상대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의 상대론에 의하면은 먼데 있는 별이 이게 정지에 있다면 정지에 있는 먼데 있는 별이 1년 주기로 그 속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다가갈 때는 빨라져야 되고 내가 멀어져 갈 때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관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측을 하더라도 이런 광속도의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물리학의 한 고전 물리학의 중요한 한 이론인 전자기학에서는 빛의 속도를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이 이야기하는 그 예측과는 맞는 얘기지만 갈릴레의 상대론에서 보면은 이렇게 갈 때는 빛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갈 때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것이 관측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이 실험적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한 가설을, 물론 다른 가설은 갈릴레의 상대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속도가 상대 속도라는 거지만 또 다른 가설은 광속이라고 하는 것을 상수로 가정을 합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이에요. 이런 가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지구가 초속 30km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우선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요. 지구가 공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위도에서 이 자전하는 속도가 음속보다 큽니다. 근데 지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자전을 하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속도가 음속보다 큰데, 그럼 내가 공을 동쪽으로 던지면은 음속보다 큰 속도, 370m, 초속 370m 정도의 속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서쪽으로 던지면 370m 빼지는 거예요. 공을 아무리 빨리 던져도 370m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보면 동쪽으로 던지는 거나 서쪽으로 던지는 거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던지면은 아주 공을
빠르게 초속 30m 던진다고 하더라도 400m로 날아가는 거고, 이쪽으로서는 서쪽으로 던졌지만 오히려 동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빠른 기차가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기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탁자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차 안에 있는 찻잔이 정지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공전을 하건 지구가 자전하든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그냥 그거 다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던진 공이 더 빨리 가지도 않고, 서쪽으로 던진 공이 더 늦게 가지도 않고, 북쪽으로 던지나 남쪽으로 던지나 똑같은 속도로 공이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지표면에 붙어 살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광속은 그렇지가 않다, 빛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빛을 쏘았건 혹은 반대 방향으로 쏘았건 그 쏜 빛은 언제나 나한테 이 던진 놈의 속도 혹은 받아들이는 관측하는 속도가, 관측하는 사람의 속도가 반영되지 않고 빛의 속도는 언제나 광속도다 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여기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굉장히 긴 우주선의 양쪽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불을 반짝거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불을 반짝거리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지에 있다면 여기서 반짝거리고 여기서 반짝거렸을 때 빛이 중앙에 동시에 딱 오게 되죠.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도 이게 동시라고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이제 날아간다. 여기에 있는 불이 반짝거리고 여기에 있는 불이 반짝거렸는데 우주선은 가고 있으니까 이 반짝거린 것이 이 가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을 가져간 것처럼 빛이 같은 속도로 쫙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이 동시에 딱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주선은 그동안에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빛이 먼저 옵니다.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은 동시에 왔었을 빛이 이 우주선이 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빛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빛은 조금 있다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동시라고 생각하는 두 사건이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은 동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전등이 먼저 반짝거렸고 뒤에 있는 전등이 나중에 반짝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달라지는 게 됩니다. 이 시간이 달라지는 데서 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령 한 예로 이것의 길이를 잰다고 해요. 내 손가락이 길이를 재는데 손가락의 길이 어떻게 잽니까? 맨 앞부분하고 요 앞부분 점을 찍어서 요 사이의 길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움직이면 달라져요. 움직이면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딱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딱 찍으면 길이가 길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움직일 때 동시에 딱 찍어야 돼요. 동시에 딱 찍어서 그걸 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측자에 따라서 동시가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동시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이 동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길이의 이걸 정지한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보면 길이가 수축한다 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거와 함께 시간도 시간도 쫙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동시성의 문제에서 생기게 되죠. 여기서 갈릴레의 상대로는 관측 대상의 속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자가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성 이론에 가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면은 여기서 벌써 시간과 공간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엉켜지게 되죠. 시간과 공간이 서로 완전히 다른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아니라 그 둘이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넘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공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경험 이전의 어떤 것이 아니다. 시간도 경험 이전의 어떤 것이 아니다. 칸트나 뉴턴과 달리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때는 긴 막대가 짧은 막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길이가 달라지니까. 동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이 긴 막대가 짧은 막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본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원래 길고 짧은 것은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은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색성 향유의 축법이라고 했고 불구부정이나 깨끗한 거고 더러운 것도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 이거는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에 의한 효과하고 가속도에 의한 효과는 어떤 실험적인 상황에서도 구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우주선이 갑자기 쫙 가속을 해요. 그러면 뒤로 확 쏠리는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하고 또 갑자기 어떤 무거운 천체가 내 뒤에 와서 나를 확 끄는 그런 상황을 바깥을 볼 수 없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 어떤 물리적인 실험으로도 그거를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효과를 전부 가속도에 대한 효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력의 효과를 생각하는 거죠. 이 우주 안에는 중력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중력의 효과,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죠. 아주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제 손을 우주선이라고,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이 안에서 봤을 때 그냥 엘리베이터에 구멍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들어오는 빛이 그대로 앞으로 갈 거예요. 이게 속도가 조금 가면 이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빛은 이렇게 가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안에서 봤을 땐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좀 더 빨리 가면 경사가 급하지만 직선, 또 더 빨리 가면 이렇게 빛이 오는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올라가다가 빨리 올라가게 돼요. 아까 전기했을 땐 빛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조금 가면 빛이 이렇게 가고 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쭉 가속을 하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휘어지죠. 일정한 속도로 가면 빛이 꺾이긴 하지만 직선입니다. 근데
쭉 속도가 올라가면 빛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속하는 승강기 안에서 빛을 관측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예요. 근데 조금 아까 중력에 의한 효과와 가속도에 의한 효과가 동일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속하는 승강기 안에서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면 중력이 존재하는 그 공간 안에서도 빛이 이렇게 휘어질 거다. 그리고 이 계산을 한 것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은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별빛이 휘어지는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빛이 휘어지는 각도가 얼마냐? 1.75초예요. 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도기에서 이 평행선이 요게 180도고 그곳에 180분의 1을 1도라고 합니다. 그 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1분의 60분의 1을 1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는 여러분들이 분도께서 보는 그 1도의 60%, 60, 3600분의 1을 1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는 사실 우리가 그 연필로는 그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빛이 얼마만큼 휘냐 하면은 1.75초 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예견하는 빛의 굴절의 정도입니다. 태양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온 빛이 이렇게 오면서 태양 근처에서 1.75초 휘면은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이게 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없었을 때는 별이 여기 있었는데 태양이 있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휘니까. 그래서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측을 했을 때. 그 관측 정도가 1.75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두 천문대가 하나는 남아메리카, 하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측정을 하고 이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빛이 휜다. 이 얘기는 빛이 공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직선이라고 했는데 이 직선이 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존재자에 의해서 뒤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아주 무거운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빛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휘고 밑으로 오는 빛은 이 블랙홀에 의해서 이렇게 휘고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하나의 별이 이렇게 원형처럼 보여요. 그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보이는 저런 현상이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별이 그래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온 건 이렇게 휘고 이렇게 온 건 이렇게 휘고 아마 여기에 블랙홀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의 별이 있겠죠.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이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과학 철학 강의를 들을 때 미국에서 일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고 하는데 그 창조 이전에 창조주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답해야 한다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질문을 하는 놈들을 위해서 신은 지옥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이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 공간이 먼저 있고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 지구상에 있는 공기,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더 확장된 거죠. 우주의 존재가 있고 나서 시공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 공간이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서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는 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필드라고 하는 거죠. 필드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막대 자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받침대를 놓고 거기다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들이 이렇게 자기 장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의 모든 지점에 이 자기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장들이 있는 거죠. 이 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더 다른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우선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 공간은 존재자에 의해서 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에요. 이 펼쳐져 있는 그 장, 그 중에 하나가 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장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는 이렇게 공간이 휘는 거예요. 그 휜 공간에 빛이 날아오면서 굴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그 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올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평행선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5번째 공리인데 두 직선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직선이 있고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의 각도하고 여기의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되면은 이거는 쭉 만나지 않고 가게 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행선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각도의 합이 180도가 작으면은 이쪽 방향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게 우리의 이제 그 상상이에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공간이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린 겁니다. 지구처럼 이렇게 휘어진 그런 공간의 그런 공간의 표면에서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북극점하고 여기 북극하고 적도지방에 두 점이 있습니다. 이런 평면에서 가령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이걸 우리가 보통 삼각형이라 안 하지만 이 표면에서는 이게 삼각형입니다. 여기의 각도와 요 각도의 합이 180도가 아니라 270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삼각형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삼각형은 180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개의 그림이 지금 있는데 맨 앞에 그림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기 한 점이 있고 요 점에서 요 점에서 한 직선을 그었을 때 떨어져 있는 한 점에서 잘 그리기만 하면 평행선을 그릴 수가 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조금 아까 우리는 존재자에 의해서 우주가 굴곡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한 점과 그 옆에 한 점에서 여기서는 평행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벌어져 가요. 이런 우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한 점에서 요 점과 요 점의 평행선을 그리면 이건 어딘가에 가서는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주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복잡하게 들어있는 막 휘어지는 그런 공간이겠죠. 존재자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존재자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의 평행선은 우리 우주에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내 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보고 이건 빨강색이라고, 빨강색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우선 한 점에서 잘 그리기만 하면은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지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우리 우주는 두 번째나 세 번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공간과 시간이 서로 맞물려서 휘어지는 그런 우주일 거고, 거기에서 우리의 평행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얘기했던 걸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면, 지구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위나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는 위,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보는 아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반대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어디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의 어느 지점에 가면 내가 아래라는 것이 거기서는 위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위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은 거기서 아래 방향이 돼요. 그럼 아래와 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는 왜 아래로 안 떨어집니까?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는 여기에서의 얘기예요. 지표면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표면에서 생각하는 위와 아래라는 개념은 우주 공간에는 사실상 없다. 지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서 지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북쪽이 어딘가. 북극에 딱 갔더니 동서남북이 다 사라졌다. 동서남북이 원래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점에서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게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은 남쪽으로 보이고 평양은 북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평양보다 더 북쪽에 가면 평양이 남쪽이에요. 도대체 동서남북이 없는 거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이 불가득이고 현재심이 불가득이고 미래심이 불가득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 과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거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신신명의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의 3대 조사이신 승찬 스님이 신신명의 마지막 구절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은 저는 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니 비거래금이라, 과거도 없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언어의 길이 완전히 끊어진,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 개념으로 적용하는 그 길이 딱 끊어졌을 때, 거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위아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